SK텔레콤 고객 유심 정보 탈취 사고. 통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최악의 사태. 어떻게 벌어지게 된 거죠? 해커가 이제 악의적으로 중요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거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정보를 이제 빼가는 해킹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전화의 신분증과 가입자를 식별하고 인증해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유심의 IMSI 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전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물량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통신사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니 고객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심칩의 재고가 소진됐는데요. 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 걸까? 판을 내 갖고 오세요. 또 와갖고 이거를 했는데 재고가 저쪽에 없대요. 또 외국을 가야 돼가 텔레비에서 외국에 가면 더 해야 된다고 그러네. 근데 거기가 공항까지 갔다 또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떠나야 되는데. 미치는 거죠. SKT 전체 이용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심칩 공급량. 통신사의 유심칩을 납품하는 제조업체 4군데 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저희가 공급 물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심칩을 구하지 못하자 급기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한 개에 무려 15만 원을 부르는 경우도 있었죠. 바로 어제까지도 이런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오늘 처음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3일째예요. 그걸 아직 못 바꾸신 거예요? 불안해요. 예? 불안해요. 너무 짜증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가게 문을 여는 대리점 점주. 오늘은 번호표 없으면 안 돼요? 아, 예, 오늘은 어제 예약하신 분들 수량 맞춰서 제가 해드렸으니까 그분들 못하신 분들은 해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그럼 언제 와야 돼요? 내가 맨날 일도 못 보고 여기 와서 이거 붙여있나 안 붙여있나 확인해야 되는 건데 말이 되냐고. 남의 개인정보 다 유출시켜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고객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자 통신사가 내놓은 또 다른 대안, 바로 유심 보호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는 그 유심은 이 기기에서만 사용한 유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입자들이 동의를 하면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불법적인 복제된 폰이 접속해오는 걸 탐지하고 차단하겠다는 거죠. SK텔레콤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유심 정보를 복제해 금융 사기를 펼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서비스 역시 이용자 폭주로 가입 자체가 오래 걸린다는 것. 만약에 그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해커에서 만드는 복제폰이 SK텔레콤 네트워크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통신을 해커가 나한테 오는 그 문자도 다 가로챌 수 있고요. 2차 인증을 하기 위한 SMS 인증 코드도 다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이후 해커가 복제된 휴대전화를 통해 악성 코드를 심는다면 더욱더 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위약금 그것만 없다면 당장 옮기고 싶어요. 늑장 대응에 이틀 동안 무려 7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탈했습니다. 이 해킹 사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SKT에 있습니다. 약관에 이렇게 SKT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뭘 더 검토하실 거예요? CEO지만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가. 사고 발생 약 45시간이 흐른 뒤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던 SK텔레콤. 신고 규정을 위반한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갔는지 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는 과정에서 최초 신고는 24시간을 넘기게 된 부분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SKT 측 역시 잘못을 인지한 상황. 그렇다면 피해 당사자인 고객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본 게 있다. 당연히 다 전액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신적인 피해만 보상을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1인당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민사소송에 참여를 하셔야만, 단체 소송에 참여를 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인 거죠. 이 때문에 날이 갈수록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떻죠? 미국에서 과거 통신사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30억 정도의 배상금을 조정안으로 내놓아서 그렇게 해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확연히 적습니다. 실제 피해 보상 규모에서도 큰 격차가 나타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소비자들의 액션도 다를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단도 다를 수밖에 없고 회사의 대응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하에서는 경제적 손해만 배상이 되면 어느 정도 손해가 치유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의 미흡한 대처와 정부의 더딘 대응, 이런 상황 속 피해를 온전히 떠안은 건 고객들이죠.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요?